사랑하는 사람아, 나는 단지 이 말을 하고 싶었다. 버텨내느라 오늘도 참 애썼다. 살아내느라, 사랑하느라, 그리고 상처받느라 무던히도 말이다. 그것으로 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참 별것 없는 사람이라서 다른 말을 할 수는 없겠다. 당신보다 잘난 것이 하나라도 없는 사람이라 대신 살아줄 수도 없겠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조언 또한 해줄 수 없겠다. 그렇지만 나도 애써 살아내었기에 참 애썼다고 말할 수는 있겠다 생각하였다. 오늘도 어떤 것으로부터, 어떤 삶으로부터, 어떤 슬픔으로부터 참 애썼다. 그것이면 된다. 그것으로 되었다. 안녕하세요.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정영욱 작가님의 참 애썼다. 그것으로 되었다. 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극복할 수 없는 벽에 부딪혀 무릎을 꿇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무너지는 마음에 눈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이럴 때면 우린 참 나약한 존재라는 생각에 자기 자신을 자책하기 급급합니다. 이 책은 이러한 마음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방법을 작가님의 섬세한 표현과 예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애쓰며 살아온 우리의 삶을 함께 위로해보고자 합니다. 나처럼 살아가기 위하여 멋진 풍경을 보곤 그림처럼 아름답다고 하지만 정작 아름답게 그려진 그림을 보곤 실물처럼 생생하다 말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신이 사람에게 준 가장 큰 오점은 비유할 줄 아는 풍부함과 대조해 보아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독한 머리입니다. 뭐뭐처럼 아름다운 사람, 뭐뭐처럼 멋있는 사람, 그리고 뭐뭐처럼 지혜로운 사람, 뭐뭐처럼 반짝이는 어떤 것을 위해, 뭐뭐처럼 안정된 삶을 찾기 위해. 그래서 당신도 나도 쉽게 길을 잃어버립니다. 뭐뭐처럼 사랑스러운 사람을 찾기 위하여, 뭐뭐처럼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 어머니도 한참을 헤매었습니다. 뭐뭐처럼 반짝이는 생을 찾기 위하여. 할아버지도 한참을 헤매었습니다. 뭐뭐처럼 안정된 삶을 되찾기 위하여. 사실 그림처럼 아름다운 풍경과 실물처럼 생생한 그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지 아름다운 풍경이 있을 뿐이며 잘 그린 그림이 있을 뿐이지요. 뭐뭐처럼을 주석처럼 달고 살았더니 그 중심에는 지독히도 나처럼이 빠져 있습니다. 어떤 그림에도, 어떤 풍경에도, 어떤 아름다움에도, 어떤 지혜로움에도 지지 않을 나처럼 말입니다.
내 삶 안에서만큼은 따라가는 삶이 아닌 주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언제부터라도 나처럼을 찾을 생각입니다. 나처럼 아름다운, 나처럼 사랑스러운 사람과 내 삶처럼 반짝이는 삶을 찾기를 바랄 뿐이며 우리 집처럼 평화로운 곳을 찾길 바랄 뿐입니다. 내가 바라본 아름다운 풍경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위하여, 내가 그려나간 그림처럼 멋진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민들레 홀씨. 오늘은 꿈에 민들레 홀씨가 나왔어요. 우리 집 뒤에는 잔디와 화려한 꽃으로 뒤덮인 언덕이 있고 내가 누워있는 곳 바로 옆엔 무채색의 민들레 홀씨가 하나 피어 있더라고요. 민들레 홀씨의 꽃말은 행복이래요. 그러곤 생각했죠. 행복이란 것은 손끝으로 스치기만 해도 흩어지는 부질없는 것이라고. 행복이라는 것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쉽게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그러다가 있잖아요. 손끝만 스쳐도 부러질 것 같은 그 조그만 녀석이 무채색으로 화려한 꽃들에게 묻혀있던 그 녀석이 모든 꽃줄기를 꺾을 것만 같이 매섭게 부는 바람을 만나 그 어느 피어난 꽃들보다 아름다운 녀석으로 피어나더라고요. 화려한 꽃들은 죄다 고개 숙이고 있을 때 그 녀석만은 무거웠던 홀씨를 전부 훌훌 날려버리고 가뿐히 흔들리고 있더라니까요. 이겨내야 한다고, 버텨내야 한다고, 흔들릴 수 있다고, 꺾이지만 말라고, 언젠가 피어날 수 있다고, 그러니 힘을 내라고.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흔들림에 따라 피어나는 민들레 홀씨, 너만의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다 될 것이다. 오늘은 얼마나 힘이 들었냐고, 또 얼마나 많은 바람이 당신을 흔들어 놓았냐고. 그래서 넘어질 뻔했던 적이 또 얼만큼이냐 있었느냐고. 어떤 때에는 넘어져서 울음을 터뜨릴 뻔한 일들이 얼마나 있었느냐고 물어봐 주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그것으로 되었다. 또 오늘은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말들 때문에, 어떤 손가락질 때문에, 어떤 이기심과 질투 때문에 힘들었다면 그래도 또 당신은 그것으로 되었다.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울음을 참지 않아도 된다. 또 그렇다고 당신이 굳이 힘을 낼 필요도 없다. 그것이 당신을 울릴 만한 또는 당신을 힘들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임을 알게 되었다면 당신은 또 그것으로 되었다.
또 당신이 무척이나 행복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이 부서지진 않을까 막연하게도 두려워질 때에는 그것을 굳이 쥐고 있지 않아도 된다.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당신은 또 충분히 되었다. 또 어느 날은 자고 일어난 침대 위에서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은 날이 있을 것이고 불안함에 이불을 떨치지 못해 발버둥 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 불안하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한 것을 품고 나아간다는 것임을 알고 받아들여라. 그렇다면 또 당신은 그것으로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을 주식으로 삼아 그대로 나아가면 된다. 그 어떤 행복을 주는 것들을 위해서 또는 그 어떤 힘듦을 주는 것들에 의해서 당신은 나아가면 된다. 그것을 목표로 혹은 그것들을 연료로 또 그러니 눈물을 조금은 편하게 받아들이면 된다. 또 행복을 부서질 만큼 꽉 쥐고 있지 않아도 된다. 무척이나 당연하게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무척이나 당연하게 나아갈 것이다. 종착역이 없는 그러한 무수한 감정들에 대하여 언제나 그랬듯 앞으로도 그렇게 다 될 것이다. 서울행 고속버스. 비 오는 날 서울행 고속버스의 창에는 낙서가 많다. 그곳엔 많은 자국이 있는 것이 꼭 나의 마음과 닮았다고 생각했다. 누군가 우는 표정을 낙서했고 누군가는 고양이의 발바닥을 찍어 놓았다. 그리고 구석에 적혀져 있는 어떤 문장은 다 쓰였지만 쓴 이는 더 이상 보기 싫었는지 닦아내어서 형태를 알아볼 수 없었다. 나는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낙서하고 그립다라는 낙서를 했다. 그리고 왼편 구석에는 당신이라고 적어 놓았다. 낙서를 통해 보는 풍경은 뚜렷함을 가지고 있다. 낙서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뿌에서 그 밖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데 말이다. 그것은 내 눈에 눈물이 끼어 세상이 흐릿하게 보이는 것과 닮았다. 그러고도 아픈 기억만은 뚜렷한 것이다. 낙서 자국을 통해 본 풍경처럼 말이다. 이 낙서는 누가 덮어주려나. 나의 자국이 누군가의 따뜻한 입김으로 채워지기를 바랬다. 호하고 나를 감싸주면 내 자국이 전부 무뎌질 것만 같아서. 그래서 나는 울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나는 낙서를 통해 보이는 뚜렷한 풍경을 바라보며 한숨을 몇 번 쉬었다. 그리고 낙서는 이내
흐릿해져 갔다. 얼핏 보면 티가 나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 자국이 있는 것이 형체를 알아볼 수 있었다. 외롭다, 그립다, 당신. 전부 한숨으로도 덮을 수 없는 자국들이었다. 외로움과 그립다는 옅은 자국으로 남기기로 했다. 그러나 왼편 구석에 있어 내 한숨이 잘 닿지 않은 당신은 손가락으로 몇 번을 닦아내었다. 그 사이로 스쳐 지나가는 뚜렷한 풍경들을 바라본다. 참 빠르구나. 버스가 빠르게 스쳐 지나가며 순간의 풍경을 남긴다. 모든 것이 빠르게만 지나가는 것 같은데 나 혼자 우두커니 멈춰 서 있는 것 같은 외로운 느낌. 어떤 알 수 없이 그리운 것이 나를 집어삼키는 것 같은, 언제까지고 이런 감정을 달고 살아야 할 것만 같은 나의 시간들. 아, 누군가 있다면 내 왼편에 있는 이 큰 구멍 덮어 주어라. 식단 조절. 마음에도 식단 조절이 필요하다. 어떤 마음은 내 안에 들어오자마자 초콜릿처럼 사르르 녹아내리기도 했고, 어떤 마음은 마른 미역처럼 내 안에서부터 부풀었다. 어떤 마음은 먹기가 아깝게만 느껴져서 천천히 삼켜버린 나머지 우동 면발처럼 다 불어버렸고, 어떤 마음은 생것 그대로 잘라낸 뭉텅이의 마음인지라 유통기한이 무척이나 짧았기에 바로바로 소화시켜야 했다. 이처럼 많은 종류의 마음이 있었지만 나는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맛만 고집해왔던 것이다. 편식과 폭식을 일삼았던 것이다. 대부분이 그렇듯 나는 달고 자극적인 마음만을 좋아했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마음만 소화시킬 수 있어선 마음에 영양이 부족해 빈약해지고, 내가 꺼리는 맛의 마음만 소화시켜선 삶이 무채색처럼 둔탁해지는 것이다. 예로 외로움 같은 감정 말이다. 건강한 육체만큼이나 건강한 마음을 위해선 외로운 맛도 편식 없이 소화시키는 연습이 필요했다. 여러 형태의 마음이 적당하게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오랜 만남에 쉽게 지치는 나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이다.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또는 사랑에 있어선 오랜 기간 끌고 가야 하는 롱런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장기간 달려야 하는 마라톤 같은 관계의 연속. 나는 편식을 일삼는 온전치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그리 오래 달리지 못하는 약체의 마음이었다. 쉽게 숨을 허덕이고 작은 바람에도 쉽게 휘청거리기 일쑤였다. 맞다. 그래서 마음도 때에 따라 소화시키는 방법을 연습해야 한다. 그것을 뒤늦게 알아차렸을 때는 후회라는 마음이 내 앞에 쌓여 있었고, 그 마음은 시간이 지나 마른 미역처럼 안에서부터 부풀어 버렸다.
두고두고 삼키기 싫어서 쌓여있는 후회를 억지로 소화시키려 했을 때 나는 또 폭식을 해야 했고 나의 안에는 행복한 마음이 들어갈 여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마음에도 공사 중이 필요합니다. 공사 중인 곳에 외부인을 함부로 들이면 공사 중이었던 곳이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고 동시에 들어온 외부인도 심하게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인 곳에는 위험, 공사 중 외부인 출입 금지 라는 표말이 쓰여 있는 것이지요. 사람의 마음도 같습니다. 공사 중인 마음에 외부인을 함부로 들이게 되면 공사 중이었던 당신의 마음이 무너질 수 있고 마음에 들어온 누군가도 심하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도 공사 중이 필요합니다. 무너진 마음에 함부로 누군가를 들이지 마세요.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들이지도 마세요. 몸과 같이 마음 또한 크게 다치면 오랜 시간이 흘러도 치료되지 않는 큰 상처로 남으니까요. 지금까지 책의 일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작가님의 차분하지만 깊은 의미가 담긴 문장들이 큰 위로를 줍니다. 마음에 대고 누군가 참 애썼다, 그것으로 되었다 라고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해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느낌을 통해 삶을 살아내는 힘을 얻길 바랍니다.